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4.10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고용주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낙연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3.0%, 또 이준석이가 하고 있는 당이 2.9%인데 이 둘을 모두 제쳐버렸다는 이 소식이 지금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좀 신속하게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유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3.4%를 기록했는데, 자, 이를 보았을 때 이낙연 씨가 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가 3.0%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2.9%에 그쳤는데, 자, 이런 당들,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런 조직을 국민들이 뒤로 밀어버리고 자유민주당을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론조사기관인 RN서치에서 지난 5일에서 6일 22대 총선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RN서치의 이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보수정당 계열인 자유민주당, 대표가 고용주입니다. 이 자유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를 넘어서서 이낙연이나 이준석 두 전 각각의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의 이 개혁 정당들을 제쳐버린, 앞서버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 이상 득표한 정당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RN서치가 지난 5일과 6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총선 특집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정당별 투표 의사 질문에 대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유권자가 37.2%,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비례연합정당이 22.9%, 조국신당이 22.9%, 자유민주당이 3.4%,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 3.0%,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2.9%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녹색정의당이 1.4%, 기타 정당이 1.9%, 지지정당 없다가 2.0%였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된 여론조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민주당을 조사 대상에 올려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당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발언으로 문재인과 7년간의 재판에서 승소한 고용주 변호사가 이끄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 유권자들의 비례대표 정당 선호도에서는 조국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과 같은 22.9%로 나타남으로써 표심이 양쪽으로 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번 선거의 관건은요, 뭐라 그랬죠?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슨 입법부의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해바라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설령 그렇게 된다 그래도 국회는 그렇게 운영될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죠? 지금 이 비례대표 정당에서 지금 보시다시피요,
가장 높은 게 지금 국민의힘이 비례로 됐던 국민의 미래인가요? 하는 거기가 지금 37.2%입니다. 제일 높아요. 그리고 민주당 계열이 22.9%인데 이 민주당 계열의 이 비례연합정당 이 22.9%가 여기가 바로 이 지뢰 크레모아지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계열의 비례연합정당 내부에는요, 지금 종북 좌익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해온 간첩들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첩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간첩들이 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을 전부 다 뭐로 하죠? 그렇죠. 간첩의 하수인들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간첩 공동체들이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또아리를 틀게 돼요. 그러니까 한 5명 정도만 이 민주당 계열의 이 비례연합정당이 당선이 돼도요. 5명 곱하기 9 하면 45죠. 그러면 국회 내에 45명의 간첩들이 온갖 반역의 모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기밀사항을 청문회를 한다. 무슨 회의를 한다. 갖가지 이유를 대해서 우리 정부, 부처, 주요 기관, 단체들로부터 내부 자료를 획득을 하고 그 획득된 자료를 평양에 있는 문화교류국이나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들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빨리 허물어뜨려서 공산화시키는데 그야말로 발벗고 나설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번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모든 게 자연에는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사람한테 대해서는 원판 불변의 법칙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요. 절대로 이 좌편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자들의 성향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바뀌라고 하는 것은요, 코끼리더러 쥐처럼 몸을 갖다 좀 작게 만들어봐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입법부가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가서 간첩질을 하잖아요. 그럼 총 45명의 간첩이 날뛰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둘이 지나친 반국가 활동하함으로써 국회에서 제적이 된다 하더라도 연이어서 그 뒤에 줄지어 있는 또 다른 간첩들이 또 밀고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요, 월남이, 베트남이 월맹군들한테 패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언제입니까? 1974년인가 5년인가래요. 자,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도 그 월남전에 가서 고귀한 희생을 하셨죠. 돌아가신 제 아버님도 월남전에 2번이나 전투병과로 맹호부대로 참전하셨던 그런 월남전 참전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님께서는 월남전에서 전사하지 않고 돌아오셨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월남이 패망하듯이 우리 지금 국회에 간첩들을 지금 포진시키겠다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민주당 계열의 좌익 종북으로 돌아서 버린 좀비들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고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자유파 보수 세력이라 할든지 아니면 중간에 요리갈지 조리갈지 하고 있는 스윙보터들, 이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지혜롭게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공산화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계열인 비례연합정당에다 표를 찍으십시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는 공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개인의 존엄과 지위를 누리면서 자유로운 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라면은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표를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비례연합정당에서 종북 간첩들이 국회로 이번에 진입하는 건 확실시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 조국이가 나와서 또 분탕질을 해서 몇 편을 좀 갈라먹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간첩 세력들을
소탕할 수 있는 막강 파워가 있는 법조인 출신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고용주 전 공안검사입니다. 이 고용주 전 공안검사가 국회로 들어가고 이 자유민주당이 이 당에 찍는 비례대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함으로써 자유민주당 소속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한둘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이번에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표를 몰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그나마도 좀 저지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들 가운데서는요, 아마 좌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좀비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북한에 개천 수용소라는 거 아세요? 유독 수용소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 수용소 가가지고 단체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체중이 90kg 나가던 사람들도요, 그 안에서 2달만 지나면 50kg 미만으로 체중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북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는 한반도는요, 온 국토가 개천 수용소처럼 요독 수용소처럼 그런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전라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또 경상도에 살고 있는 빨갱이들이라 하더라도 과연 북조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적화통일, 공산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더러운 악의 세력들 민주당 계열의 비례연합정당에게 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산화가 빨리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고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도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고 자유가 있고 시장경제가 있고 이런 민주정치 체제의 공화국에서 살고 싶다는 분들은 어딜 찍어야 되겠습니까? 그 간첩들을 소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누구예요? 고용주 변호사 및 고용주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어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 했죠? 저 바지 사장이에요, 쟤. 이재명이 제깐 놈이 무슨 저런 게 정당 대표예요. 경기 동부연합위에서 경기도 성남시장 될 때부터 그 연합체를 이뤘던 겁니다. 누구랑? 경기 동부연합의 대표로 나왔던 한 여자 운동권에 있는 애가 그 김 무슨 애인가 하는데 그 애가 그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나오고 그 아주 골수빨갱이라고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운동할 때 거기 선대위원장을 하고 하면서 경기 동부연합하고 연합해서 이재명이가 성남에 또아리를 틀게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이르는 12년간 이재명이는 그저 경기 동부연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특히 대남 공작기관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전 천하의 잡놈을 듣보잡 아니에요? 그리고 인륜이 없는 막대 먹은 막가파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를 어떻게 그렇게 구워 삶을 수 있었겠어요? 방법이 있죠. 이재명이가 평양 갔다 왔다고 사진 올려놓은 것들 다 보셨죠? 그럼 평양에서 이재명이가 잠잘 때 그냥 잠자게 내버려 뒀겠어요? 당연히 홀딱 벗은 여자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뭐 싫다고 거절하면 그 여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갔다가는 우리 가족들까지 다 죽습니다. 제발 여기서 좀 지내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갖은 꼬임을 통해서 이재명이도 아마 평양에 이재명이도 애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통일 업무를 관장했던 모 장관도 이북에 애가 있다 그러고 또 국정원장 했던 사람도 이북에 애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북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완전히 흡수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하게 흡수했다는 게 뭐냐면은 북쪽에 가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평양의 지령을 아주 순종하고 잘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흡수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역시 그러한 대열에 이미 동참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경기 동부연합이 뭐 얼마나 이렇게 한 것보다도 결정적으로 북쪽의 한 여성과 밤새 노란한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임신기 배란 날짜를 맞춰서 집어넣었다라면은 또 다른 이재명이의 아이가 평양에서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북쪽 애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지사무소 김성태라는 쌍방울 쪽의 인사를 통해서 그 북에다가 돈을 보냈죠. 돈을 보냈는데 그게 배달 사고가 많이 났어요. 남쪽에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김정은이 손에 도착한 거는 몇 푼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전선부가 다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저희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하반기에 북쪽의 통일전선부 내에서 한 50여 명 정도가 총살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에게 상납되는 돈을 중간에서 내다바이 해서 배달 사고 났던 통전부 직원들이 모조리 숙청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총살 현장에서. 총을 맞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일면 보면 통일전선부 해체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이화영이에요? 김성태예요? 아니죠. 이재명이 1등 공신이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안부수, 이화영, 뭐 김성태 이런 애들은 그냥 거기 찍기다시로 붙어먹었던 밥풀떼기 지나지 않고 이런 통일전선부를 해체시킬 수 있는 혁혁한 주도적인 공은 이재명이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철저하게 북쪽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꼭두각시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핵심 세력은 따로 있어요. 민노총에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있어요. 북에서 노동당의 당서열을 따지면 문재인보다도 높고 이재명보다 높고 림종석이보다도 높은 자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림종석이를 갖다가 공천을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 평양에서도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서열이 높은 림종석 동무를 어떻게 공천을 안 할 수가 있간 하면서 북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기가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그 개구리들이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물을 데펴서 물에 익혀 죽이면요 모르고 있다 죽죠. 지금 딱 대한민국 상황이 더운 물 속에 들어가서 가열되고 있는 중간에 있는 개구리 같은 심정이다. 개구리 같은 처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껏 먹고 놀고 쉬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요 그 자유가 다 없어집니다. 자, 해방 후에 북쪽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 공유를 했어요. 따지고 봤더니 일제 때보다 더 많이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므로 이 농업자본이 서서히 일제가 남기고 한 산업자본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삼성이다, 두산이다, 혹은 뭐 럭키금성이다, 이런 회사들, 선경이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산업자본화가 되면서 근대화가 됐죠. 농민들은 한 5년 정도 세경 내듯이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면서 농민들의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1950년 6.25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농민들이 탄약을 지어나르고 포탄을 지어나르고 또 이 주먹밥 같은 걸 해서 드러나르고 또 다치면은 부상병들을 지게 실어서 또 후송시키고 하면서 이 군과 민이 합동으로 이 낙동강 전선, 특히 다부동 전투 같은 데서 우리가
최후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원천이 군인들이 물론 희생이 있고 용감하게 싸웠죠. 그러나 그 후방의 병참 라인은 우리 일반 보통의 국민들이 농민들이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던 북쪽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곳에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런성만이라 그러는데 RUN, run, 뛰다라는 게 아니라 RLEARN, run, 배우다라고 바꿔야 돼요. 그 런자도. 이승만 대통령을 배워야지. 어디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서울 철교가 아니라 대동강 철교 부서진 사진을 갖다 놓고 그걸 한강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속이면은 다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보죠. 자, 근데 국민 여러분, 과거 역사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북의 간첩들이 국회로 들어가면 그 숫자가 2명, 3명, 4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좌관들까지 싹 다 간첩으로 바뀝니다. 실제 예가 있었어요. 최근에 지금 민주당을 뛰쳐나간 서른이라는 그 정말로 그 잡스러운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 서른이의 보좌관 했던 애가 그 카이스트 그 대전에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졸업식 축하하러 갔다가 그 녹색 정의당 가는 애가 또 뭐 거기서 뭐 윤통한테 뭐라고 떠들다가 경호원들한테 제지를 당했잖아요. 그 바로 서른의 보좌관도 그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보좌관이라는 그 명목하에 군 내부의 비밀 정보를 얼마나 많이 빼갔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거 잡아서 지금 엄단해야 되는데도 이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이 경찰로 뺏기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이런 한심한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물며 서훈이가 간첩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훈이 밑에 있는 보좌관 하나가 그런 식의 이 기밀을 빼는데 자, 국회의원 자체가 간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좌관 9명도 전부 다 간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국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깨끗한 명경주수에 시꺼먼 잉크나 먹물을 떨어뜨리잖아요. 금방 더러워지죠. 그 다음에 반대로 똥물에다가 생수안만 넣는다고 그게 생수 됩니까? 똥물이에요, 그냥. 지금 국회가 그렇게 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주 변호사밖에 없어요. 자, 국회에 뭐 유상범이니 정점식이니 이런 애들 뭐 다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했다 그러지만 그런 애들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빨갱이 소탕 작업 해봤겠어요? 종북 좌익 세력들 간첩들 잡아서 문초 해봤겠어요? 그런 식의 서울대학교 나온 검사 출신 애들은요.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특화돼 있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 헌신 1점도 없어요. 그런 애들을 뽑아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비례연합정당이 이 국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회가 다 똥물이 돼요. 빨간물이 돼요. 그렇게 해서 썩어버리면서 이 나라는 끝납니다. 그럼 그것을 자정할 수 있는 소탕, 말하자면 어장에 메기가 하나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자극시키는 게 아니라 어장에 범고래 한 마리를 넣어야 돼. 범고래. 이 지구상에 물에 사는 그 동물 중에 가장 난폭하고 파워가 있고 이런 정말 약육강식의 최정점에 있는 게 범고래라고 하던데 그런 범고래에 해당되는 고용주 변호사를 국회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간첩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지치를 들고 앞장서서 나아갈 때 이 자유민주당에게 비례대표 정당 득표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고용주만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도 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당이 국회 내를 정화시키는 범고래 내지는 민물로 치면 가물치 역할을 해서 이 피라냐 같은 이 빨갱이들 간첩들을 잡아서 씨를 말려야 된다고. 이거를 누가 결정해 줘야 되냐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표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며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정당별로 후원되는 후원금 내역들
또 당비 내역들 이런 거 총합산을 갖다 발표를 했잖아요.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유민주당이 4등이에요. 정광 목사님이 계시는 그 크다는 자유통일당은 영원이야, 영원. 그럼 뭐예요? 정확하게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당에서 활동하는 비용으로 그것을 합산되고 지출되는 게 아니라 아마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리저리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전부 다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목사님께서 뭐 우리 자유민주당이 됐던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합칠 수가 없을 거예요. 합쳐서 선거관리인에 신고를 하고 정당원들의 명부를 신고를 하고 또 무슨 뭐 자금 내역들 이런 걸 갖다 신고를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나죠. 불법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합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저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안 합치냐 뭐 이러고 욕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광 목사님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700만 당원 그중에 절반 이상 당비 내고 모든 건 믿어요. 자 700만 당원의 절반이면 350만 원이요. 만 원씩만 내도 얼마예요? 만 원씩만 내도 350만 당원이면 350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모였을 텐데 선관위에는 당비고 후원비고 한 푼도 등재가 안 돼요. 빵원이에요, 빵원. 그럼 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그러시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 모든 업보는 결과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정광훈 목사가 죽었을 때 그래 자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 어서 와 청구로 받을지 아니면 너 그동안에 내 이름 팔고서 얼마나 사기쳤어 하고서 거기서 판결을 때는 사람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한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임사체험 많이 해본 어떤 권사님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 갔더니 큰 대형교회 목사들 다 있더래. 그때 조영규 목사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조영규 목사한테 가서 얘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말이야 내가 가보니까 지옥불에 있던데 지옥 가기 싫어?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해서 조영기 목사를 갖다가 많이 회개시켰다는 제가 그런 간증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분이 애국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또 뭐 맨날 문재인이 저 개자식 때려잡는다고 해서 때려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때려잡지는 않았죠. 때려잡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자 결과적으로 문재인은 아직도 양산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요즘에 놔두는 이상한 동영상을 저도 받는 게 있는데 정규제나 조갑제라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당시 그 시민단체 시절에 그 정규제가 있던 단체랑 고용주가 있던 단체랑 합해서 자유민주당을 만들었을 때 여전히 정규제나 조갑제는 선거가 부정이 아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영상 가지고 고용주 너도 똑같은 자다.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언급을 안 하긴요. 우리 자유민주당 공약을 좀 보고들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려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돌려가기를 하느냐. 저 돌려가는 거 없어요. 뭘 돌려가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이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 정광훈 목사님을 제물 삼아서 이재명이한테 맞불 치는 그런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무슨 그게 돌려가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목사님 제발 선거 이후에 정말 구속되거나 투옥되는 일 없도록 하시라고 내가 선의의 말로 내가 권면을 해드린 건데 그런 말을 가지고 돌려간다 그러면 정말로 수준 이하의 얘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재정 상태, 이 돈 문제 때문에 자유통일당은 어디하고도 지금 통합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지금 극명하게
500원, 100원짜리 영수증까지 다 탈탈 털어갖고 선거관리에 다 등록을 했어요. 다 신고를 했다고요. 하나도 꾸릴 게 없어요.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우리는 자유보수 이념을 우리의 당의 핵심 가치로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 결합체로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정당 조직입니다. 이런 정당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차이나 아웃을 외칠 수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방송에다가 그 바보 같은 댓글 달고 그러지들 마세요. 그게 바로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당당하면 정당 후원비 받은 거, 그 다음에 매월 당비 받은 거 이런 것도 신고를 하고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숨길 게 없다고요. 그런 거. 뭐하러 숨겨요? 어떻게 당원이 700만 명인데 빵원이야 빵원. 후원금도 빵원, 당비도 빵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요. 제발 좀 흥분들 하지 마시고 뭐가 진실인지 좀 잘 보시라고요. 자, 보시고 제가 봐도 정규재는요. 부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슨 배움이 많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기업 상대로 맨날 신문 일간지 운영하면서 광고나 뜯어내던 그런 기자답지도 않은 기자라고. 그런데 진짜 난 처음에 하도 잘난 척을 하고 유식한 척을 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줄 알았다고. 아니야. 모두 아니야. 응? 고려대학교 나온 게 그렇게 학벌이 좋은 건가? 과는 내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갖고 선거 부정은 없었다. 부정선거는 부정해야 된다. 마치 이준석이 같은 하태경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부산시장 나가면서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갖고 그 알파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자유민주당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옛날 사람들 끌어붙여서 고용주도 정규제랑 똑같은 놈, 응? 고용주도 조갑제랑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 선전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끝으로요. 이번에 우리가 지역당에서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우리 자유민주당의 우리 전사들이 있어요. 우선 인천 서구 병입니다. 인천 서구가 이번에 신설돼가지고 하나가 더 생겼는데 거기 이진기 후보가 지금 이번에 4.10 총선에 출마합니다. 이 이진기 선생께서는요, 일찍이 뜻한 바가 있어서 부사관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707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7여단 익산 근마에 위치하고 있죠. 그 7여단에서 각가지 고공훈련부터 해상 침투 각종의 특수전에 능수능란했던 바로 특전사 용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누구보다도 애국관과 애국심이 투철하면서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엄정하지만 남들에게는 춘풍같이 온화한 그런 분이에요. 예? 못되고 강한 자라고 뽐놓는 놈들 앞에서 들이받고 군림하지 못하게 그들 앞에 저항할 줄 알면서도 약자는 보호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이진기 위원장입니다. 인천 서구 병에 이번에 출마를 하는데 인천 서구 병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는요. 이번에 자유민주당에 출마하는 이진기 후보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히나 이진기 후보는 이 병사들의 처우 또 부사관 장교들의 처우 개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실천력과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천 서구 병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진기 후보를 이번에 자유민주당 후보로 나가는데 뽑아주시면은 틀림없이 인천 서구 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쟁선하고
견마지로를 다하실 것입니다. 꼭 믿고 한번 우리 이진기 후보에게 인천 서구 병에 계신 주민들이 표를 좀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주현관 후보입니다. 주현관 후보님은요, 강원도 고성, 속초, 인제, 양양,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 이번에 자유민주당 후보로 나가십니다. 성함이 주현관입니다. 이분은요, 사회교육 전문가시고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30년 넘게 이 학생들을 지도해온 사회교육 전문가시고 확실한 이 전문적인 이 경험과 또 경륜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야말로 입지전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주현관 후보가 이번에 강원도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지역에 출마합니다. 자, 우리 고성에 계시는 우리 고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속초 시민 여러분, 또 인제 군민 여러분, 또 양양군 군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자유민주당의 주현관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저도 이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이 지역은 일찍이 아버님께서 군 생활하실 때 지휘관 생활하셨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다녀서 굉장히 낯익는 곳인데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주현관 후보께서 우리 선거 유세를 할 때 제가 타이밍 맞으면 한번 내려가서 현지 주민들께도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우리 전주에 전기엽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 전기엽 선생님은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입니다.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아주 박사과정을 다 수료를 한 아주 그냥 거의 천재급의 의사신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간 정말로 헌신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치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참다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발휘한 의사 가운데 참된 의사인데요. 이분이 나서시면 전주 지역의 의료 환경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병원과 관련하고 또 의과대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런 데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경험도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영이 맑고 바른 그런 선생님이세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몸바쳐서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 박애의 정신을 갖고 지금껏 실천해 오신 슈바이처 박사 같은 그런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번에 검찰 조직에서 쫓겨난 놈 하나 있어요. 이성윤이라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중앙지검장도 하고 있던 그런 경희대학교 문재인의 후배라는 자 있어요. 이성윤인데요. 이 이성윤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맘먹었던 것 같아. 야 임마 구수한 니나 뭐 나나 뭐 다를 건 뭐냐 그러면서 니가 뭐 나보다 나이가 뭐 한두 살 많은 분이 이래가면서 윤석열하고 맘먹었던 이성윤인데 이 이성윤이가 조국이처럼 또 이재명이처럼 이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전주에 지금 출마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슈바이처 한국의 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전기엽 의사 선생님이 이곳에 출마를 하십니다. 자, 전기엽 선생님, 전기엽 원장님께서 이 전주를 그야말로 의료 서비스가 확행되는 선진 전주,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행복도시 전주, 이것을 갖다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전파하는 그런 또 귀한 사명도 병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엽 원장 같은 분을 안 뽑아주고 이성윤을 뽑는다면 전라도 전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요, 그야말로 야 너네들은 구제불능 전라도 깨갱이들이야, 이 소리를 또 들어야 된다고. 아니 김대중이 때문에 전라도가 그냥
객값으로 넘어가가지고 변신자라고 배신 때리는 그야말로 악행의 대명사 그러면 전라도 깨갱이들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도 홍어들 그러는데 이번에 이성윤 같은 사람 표 찍어줘갖고 다시 한번 이 예향과 예교의 고장인 이 전주가 이런 쓰레기들 오물덩어리로 더럽혀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전주시에 지금 전기업 원장님 출마하십니다.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시민들은 기뻐하십시오. 전기업 같은 사람이 출마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면요. 국회가 정말로 위생적으로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서 살고 계신 분들이요. 이 전기업 전라도 전주시에서 엄청 유명하신 원장님이세요. 전기업 원장님이 계시는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 좀 빨리 옮겨. 지금 시간적으로 늦었나? 그럴 수도 있겠네. 한 달 이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업 원장님이 출마하시는 그곳에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 줄 알고 아따 우리가 전라도인게 이번에도 전라도표 찍어야지. 이성윤이 뭐 보도 않고 민주당 찍어볼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줄을 스스로 묶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그러니까 그런 결단들 하지 마시고 그 전주에 계시는 우리 전주 시민들은 전기업 성씨도 전씨 아니요. 전주 전기업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전주도 이번에 한번 바꿔보시라고요. 전기업 원장님요.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분이 하시는 유튜브를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의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니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까 감탄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전기업 원장님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요. 전주 시민들 기대해 주세요. 저도 조만간에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자유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의 지지율이 3.4%를 넘었는데요. 자, 기왕이면 그 중간에 계신 우리 중도층이라 하시는 분들이요. 이번에는 스윙보터로 이리저리 고민하지 마시고 그네 타지 마시고요. 정당은요. 자유민주당을 찍으십시오. 자유민주당 찍어야 이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비례연합정당 간첩들이 들어왔을 때 이자들을 잡아서 소탕할 수 있는 곳은 자유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국힘당요? 거기도 검사 출신이 있어요. 김도우비도 검사 출신이고 정점식이 뭐 유상범이 다 검사 출신인데 걔네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사표 만들지 말고 무슨 미호도 다시 한 번이야. 미호도 다시 한 번은 고영주 전설의 공안검사 가장 결기 있고 그리고 원리원칙주의자인 고영주가 있는 자유민주당으로 정당 비례대표는 자유민주당을 찍으십시오. 그래야만 간첩들을 잡아내고 또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합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를 국회로 입성시키면서 자유민주당 이 지역구에서도 최소한 인천 서구병 그리고 강원도 고성 속초 인제 양양 그리고 전주에서 최소한 또 세 군데서는 우리 자유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계신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지지를 하고 표를 찍어주세요. 저는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불초소지기 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